안녕하세요. 역세권입니다. 흉노, 훈족, 그리고 신라 마지막 회입니다. 한나라에 정복되어 중국에서 사라진 흉노는 우리 신라 가야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무관한 존재일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박혁거세는 박에서 나와서 박시성을 가졌으며 석탈에는 태어날 때 까치들이 울다가 모두 날아가고 악인만 남아 까치 작자에서 세조자를 날려 없애고 옛 석자만 남긴 석시성을 가졌다고 하며 김할지는 황금알에서 나와서 김시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삼국사기 기록보다 훨씬 뒤에 성씨를 갖게 되죠. 여러 견해가 있으나 백제는 근초고왕 때, 고구려는 장수왕 때, 신라는 진흥왕 때로 추정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는 김씨만이냐며 궁금해서 많이 묻는다고 합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성씨는 약 270개라고 하죠. 이 중 김씨 인구는 1000만 명 이상입니다. 김씨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서 1위, 이씨는 16%로 2위, 박씨는 8%로 3위입니다. 김이 박씨를 모두 합하면 44%나 되죠. 즉 인구의 절반입니다. 김씨는 약 120개 본관이 있으나 크게 두 본관으로 나뉩니다. 신라 김할지의 후손은 현재 경주 신라 김씨고요. 가야 김수로왕의 후손은 현재 김의 가락 김씨입니다. 삼국시대 때 다른 성들은 고려시대 이후 거의 사라졌는데 유독 신라의 김씨만 남아서 번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이전 왕조가 신라였으며 둘째, 신라가 후 고구려, 후 백제보다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셋째, 고려 문종 때 성이 없으면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는 법령이 반포되어 이때 신라의 김씨를 많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신라의 김씨는 여전히 인기였어요. 여진족이 귀화하면 모두 김씨성을 하사했으며 명나라에서 귀화한 중국인들도 거의 김씨였고 임진왜란 때 귀화한 일본군 장수 사야가에게도 사성 김해 김씨와 김충선이라는 성과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로 인해 족보가 위조되고 매매될 때에도 대부분의 양민이나 노비들은 김씨성을 채택했다고 하죠. 이렇게 김씨성이 가장 인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흔한 성씨에 편입해야 위조한 티가 덜 났기 때문이죠. 1954년 중국 장안에서 864년 당나라에서 32살에 죽은 신라 김씨 부인의 묘비인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이 발견됩니다. 여기에 김일제 후손들의 피난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태상천자께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고 집안을 열었으니 이름하여 서우시 금천이라 하는데 이분이 곧 우리가 받은 성씨의 세조이시다. 먼 조상의 이름은 일제시니 흉노 조정에 몸담고 계시다가 서한의 투항에 한무제 아래서 벼슬 하셨다. 한무제가 그를 발탁해 시중과 상시에 임명하고 투정 후에 봉하니 이후 7대에 걸쳐 벼슬하였고 눈부신 활약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경조군에 정착하게 되니 이는 사책에 기록되었다. 한나라가 덕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난리가 나서 괴로움을 겪게 되자 곡식을 싸들고 나라를 떠나 난을 피해 멀리 피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집안은 요동에 숨어 살게 되었다. 신라에서 당으로 건너가 정착한 지 4대 정도 지난 9세기 중엽 한 신라인이 자기 집안의 뿌리를 흉노에서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즉 제당 신라인들이 자신들의 선조를 소우 금천씨와 김일제로 여겼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에서 신라 김씨의 뿌리를 소우씨 금천이라 했죠. 그리고 김유신의 조상은 가야 출신이죠. 금강가의 건국자인 수로왕을 시조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성씨인 김의 가락 김씨입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서 신라 사람들이 소우금천의 후손이라 하는데 김의 가락 김씨인 김유신 비문에도 소우금천의 후손이라 하니 신라 김씨와 가야의 시조 김수로는
동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을 보시죠. 신라인들은 스스로 소호금천씨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으로 한다고 하였고, 김유신 비문에도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자손이다라고 하였으니 곧 남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은 신라와 더불어 같은 성씨이다. 헌원의 후예에서 헌원은 중국 문명의 시조로 추앙되는 전설적인 황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호의 자손에서 소호는 황제의 아들이자 후계자인데 금덕으로 나라를 다스린 까닭에 소호 금천씨라 불렸다고 합니다. 또 삼국사기 백제봉기 의자왕 기사도 보시죠. 신라 사람들은 스스로 소호 금천씨의 후손이라 하여 김씨로 성을 삼았고, 즉 삼국사기 백제봉기에서도 신라 김씨의 뿌리를 소호 금천씨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삼국사기 백제봉기 세 기록을 종합해보면 경주 신라 김씨와 김해 가락 김씨 모두 소호 금천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즉 소호 금천씨가 신라와 가야의 시조라는 거죠.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을 다시 보겠습니다. 먼 조상의 이름은 일제이시니 7대를 지나 한나라가 쇠퇴하자 난을 피해 멀리까지 피난하였다. 우리 집안은 멀리 떨어진 요동에 숨어 살게 되었다. 위 기록 중 요동에 숨어라는 구절이 나오죠. 기원전 86년 한 무제는 김일제에게 영지로 투성을 하사하고 흉노의 본거지인 오르도스 지역에 금성현에서 살던 5만 명의 흉노인들을 투성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런데 신나라 멸망 후 투성에 살던 흉노인들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일제 후손들은 신나라 왕망에 협력했습니다. 당연히 23년 신나라를 멸망시키고 전한을 계승한 후한 광무제가 가만두지 않았겠죠. 결국 김일제 후손들은 후한 광무제의 보복을 피해 요동으로 피난했다는 건데요. 여기까지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동이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현재의 북경부근이라는 설과 요동반도라는 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황하 중하류인 투성에서 황하 하류까지 내려오면 산둥반도입니다. 여기서 육로로 북경까지 이동했다는 주장이 북경부근설입니다. 또 북경에서 육로로 더 올라가면 요동반도입니다. 이곳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이 요동반도설입니다. 그런데 요동에 도착한 김일제 후손들은 후회합니다. 왕망의 신나라와 고구려는 서로 적대관계였어요. 왕망은 고구려를 하구려라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제 후손들은 왕망의 협력자였기에 요동은 언제든지 고구려의 침략을 받을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한과 고구려로부터 최대한 멀리 가기로 결정합니다. 요동반도에서 배를 띄우면 서해 연안 해류를 따라 남해안, 더 멀리는 남동 해안까지 저절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김일제 후손들은 고구려를 피해 요동반도에서 배를 타고 서해안을 따라 한반도 김해, 경주까지 더 멀리는 대마도를 지나 일본 큐슈까지 피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근거로는 신나라 화폐인 오수정과 화천이 요동반도에서 평양, 황해도, 전남 나주, 거문도, 김해 패총, 창원 성산 패총, 일본 큐슈까지 출토된다는 거죠. 따라서 김일제 후손들의 피난길과 오수정과 화천의 출토지가 일치한다고 추정됩니다. 물론 오수정과 화천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김일제 후손들과는 관계없는 상업교역의 흔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수정과 화천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세운 왕망은 한나라 왕씨 유씨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위하자마자 한 무제 때부터 사용해오던 오수전을 대신해 화천을 만들어 통용시켰는데 백성들이 불평하자 화천과 오수전을 함께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망을 멸망시키고 후한을 세운 광무제는 화천을 아주 좋아했죠. 그 이유는 화천에 천을 풀었으면 백수가 되는데 백수는 광무제의 출신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나라에 이어 후한 광무제 때에도 화천과 오수전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김일제 후손들은 도피 중에도 화천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일제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해를 지나 남해를 거쳐 김해로 간 김일제 후손들은 42년 금강가요를 건국하고 훗날 김해 가락김씨의 시조인 수로왕이 된다고 합니다. 가락국 시조 수로왕의 이름이 김씨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수로왕의 조상이 흉노태자인 김일제라는 거죠. 한편 남해에서 동안해류를 타고 동해 쪽으로 올라가 서라벌, 신라, 경주, 금성의 계림으로 간 김일제 후손들은 65년 신라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년 신나라 멸망 후 김일제 후손들이 중국에서 사라지고 그로부터 19년 후인 42년 김해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김씨이며 김해 가락김씨의 시조인 김수로왕이 금강가해를 개국하고 그로부터 23년 후인 65년 서라벌 신라의 도읍지 금성 경주에서 신라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할지가 탄생한다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삼국사기와 여러 금성문의 기록을 근거로 합니다. 경주 신라 김씨와 김해 가락 김씨는 소호 금천씨에서 비롯되어 성씨를 김씨라 했다는 겁니다. 소호 금천씨 신라 시조 부정설은 신라인들이 후대에 만든 관념이므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신라 시조가 될 수 없다는 설입니다. 김일제 신라 시조 긍정설은 김씨 부인 묘비명, 문모왕비, 흥덕왕릉비 등의 금성문들을 근거로 다른 신화나 설화처럼 이들 금성문에도 어느 정도 역사적 진실이 포함됐다고 믿고 신라 김씨의 조상을 흉노태자 출신 김일제로 보는 설입니다. 김일제 신라 시조 부정설은 신라 김씨 왕실의 시조를 흉노태자인 김일제에서 찾는 것은 관념적인 것일 뿐 실제로 김일제가 김씨 왕조의 시조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설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무왕릉비와 김씨 부인 묘비명의 주요 내용은 1세기경 왕망의 신나라에 협력했던 김일제의 후손들이 신나라가 멸망하고 후한이 들어서자 정치적 탄압을 피하기 위해 신라와 가야로 진출했으며 이후 김일제 후손들이 힘을 키워 200년 뒤인 미추왕 때 처음으로 왕위를 차지하고 300년 뒤인 4세기 내무랑 때부터 신라 김씨 왕조 내무랑계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세기 때 신라에 진출한 김일제 후손들이 300년 동안 흉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마침내 4세기의 정권을 장악하고 김씨 왕조 시대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른 민족 중에도 후손들 가운데 걸출한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정권을 장악하려면 이주하자마자 죽든 살든 한바탕 싸우고 정권을 잡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에 의해 탄압받아 정복되거나 서서히 동화 흡수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300년이라는 시간은 길어도 너무 깁니다. 신라 1000년 역사 중 3분의 1입니다. 설사 도래 300년 후 정권을 장악했더라도 흉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4세기 중엽 마리깐 시대가 되면 신라에서 흉노 무덤 양식인 돌무지 덧널 무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라의 1세기에서 4세기 초까지의 돌무지 덧널 무덤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300년이 또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장례 풍습과 무덤 양식은 가장 보수적인 문화입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조상 대대로 전승되던 방식을 고수하죠. 그런데 신라에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 1세기에서 4세기 초까지 300년 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4세기 중엽부터 갑자기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일제 후손들이 1세기부터 300년 동안 돌무지 덧널 무덤을 감추고 있다가 4세기 중엽 집권한 후에야 비로소 돌무지 덧널 무덤을 여기저기 만들기 시작했다? 말이 안 되죠. 300년 동안이면 김일제 후손들 중 상당수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을 텐데 말이죠. 이때 흉노 고유의 무덤 양식을 쓰지 않았다는 건 이상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4세기에 출현한 돌무지 덧널 무덤은 그 당시 신라에 들어온 세력이 만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4세기의 외부로부터 유입된 세력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전부터 신라에 존재했던 무덤 양식은 서서히 변형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무덤 양식이라는 겁니다. 즉 1세기 때 신라에 들어온 김일제 후손들이 아닌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북방 기마 민족이 신라 경주까지 내려와 토착 세력을 몰아내고 김씨 왕조를 세웠다는 가설이죠.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라인의 정체성은 과연 뭐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흉노냐? 북방 이민족이냐? 아니면 또 뭐냐? 여러 설이 있지만 신라에는 여러 민족이 여러 시기에 걸쳐 혼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진안 지역에는 선사시대부터 살았던 토착민들과 기원전 3세기경 중국 진시황의 폭정을 피해 도망온 진나라 사람들과 기원전 2세기 말 고조선 멸망 후 이주해 온 고조선 유민들과 고구려에게 정복당한 낙랑 유민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4세기가 되면 한반도 남쪽에 있던 사만이 백제 신라 가야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삼국시대가 시작됩니다. 지금도 석씨는 희귀성이죠. 혹시 내무랑 김씨 정권 때 많이 희생되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조선 초 이성계가 고려 개성왕씨를 제거한 것처럼 말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신라 30대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이죠. 문무왕릉비는 신라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 문무왕이 죽은 681년에 세운 비석입니다. 문무왕릉은 특이하게도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발견되었습니다. 조선 정조 20년 경주에서 밭을 갈던 농부가 비석 2조각을 발견하여 신고한 것을 경주 부윤 홍양호가 비문을 탁본했습니다. 탁본은 청나라 해동 금속원에도 실렸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문무왕릉비 탁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후 비석 조각들은 다시 분실되었죠. 분실 후 200년 만인 1961년 경주시 동부동 주택에서 홍양호가 발견했던 문무왕릉비 2조각 중 글자가 없는 비석 하단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50년 만인 2009년 경주에서 가스 건축원이 수도가에 박혀있던 글자가 있는 비석 상단부를 발견하죠. 마침내 문무왕릉비 2조각 모두 발견한 겁니다. 현재 문무왕릉비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석의 글씨는 달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나마 탁본이 남아있어서 다행이죠. 문무왕릉비에는 문무왕의 치적, 신라 김씨의 내력, 태종 무열왕의 치적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신라 김씨 왕실의 숭조 의식을 알 수 있는 유물이죠. 그중 앞면 5행과 6행에 기록된 신라 김씨의 내력을 보겠습니다. 신라 선조들의 신령스러운 근원은 먼 곳으로부터 이어져 온 화간 지훈이 그 바탕을 창성하게 하여 높은 짜임이 융성하였다. 종과 지가 이어짐이 비로소 생겨 영희한 투우는 하늘의 제사진을 후손으로 태어났다. 7대를 전하니 15대조 성한왕은 그 바탕이 하늘에서 내리고 그 영이 선악에서 나와 모모를 개창하여 문무왕릉비에서 핵심 부분은 투우 제천지윤, 전치렵, 15대조 성환왕의 세 부분입니다. 해석하면 문무왕의 조상은 투우로 하늘의 제사 지냄이 7대를 이어졌고 그 15대조는 성환왕이다라는 겁니다. 해석하면 문무왕의 조상은 투우로 하늘의 제사 지냄이 7대를 이어졌고 그 15대조는 성환왕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신라 김씨의 내력입니다. 여기서 투우는 한나라에 투항한 흉노 왕자였던 김일제가 한 무제로부터 받은 중국 산동성 지역의 제후명입니다. 즉 흉노 출신 김일제를 신라 김씨 왕조의 조상으로 인식했던 거죠.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는 김알지라는 김알지 설화를 수록했습니다. 보시죠. 먼저 삼국사기에 기록된 김알지 설화입니다. 탈해 9년 65년 임금이 밤에 금성 서쪽 시림의 숲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날이 셀 무렵 호공을 보내 살펴보니 나뭇가지에 금빛이 나는 작은 괴짝이 걸려 있었고 흰 닭이 그 아래서 울고 있었다. 호공이 돌아와 이를 아뢰자 임금은 사람을 보내 그 괴짝을 가져와서 열어보자
그 속에는 어린 사내아이가 들어있었는데 자태와 용모가 기이하고 뛰어났다. 왕이 기뻐하며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이 아이는 어찌 하늘이 나에게 좋은 후계를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고 거두어 길렀다. 장성하자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다. 이에 이름을 알지라고 하고 금계에서 나왔기에 성을 김씨라고 하였다. 시림의 이름을 계림이라고 바꾸었는데 이로 인해 계림이 국호가 되었다. 다음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김알지 설화입니다. 탈해왕 때인 60년 호공이 월성 서쪽 마을 시림 속에서 매우 커다란 빛을 보았다. 자주색 구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뻗쳤는데 구름 속에는 황금 상자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그 빛은 바로 그 상자 속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흰닭이 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호공이 이를 왕에게 아뢰자 왕이 그 숲으로 가서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상자 안에서 남자아이가 누워있다가 일어났다. 그 아이를 알지라고 이름 붙였다. 금상자에서 나왔으므로 김씨를 성으로 삼았다. 성환왕이라는 왕도 있었나? 처음 듣는 이름인데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태조 성환왕은 역사서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신라 태조가 기록되긴 했으나 그가 성환왕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신라왕이 쓴 비문인 문모왕릉비, 흥덕왕릉비, 진공대사 탑비, 김인문 모비 등에서만 성환왕이라는 이름을 볼 수 있어요. 즉 다른 시대 다른 사서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 이름이죠. 또한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비문 금성문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사서 기록과 달리 김알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김씨 왕조의 시조가 성환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환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금성문은 문모왕릉비 등 5개입니다. 15대 조상인 성환왕은 모모를 개창하여 태조 한왕은 천년의 모를 열고 태조 성환 대사의 변명은 이염이고 속성은 김씨이니 그 선조는 계림이니다. 실로 성환의 먼 자손이다. 모우는 속성이 김씨이니 계림이니다. 그 선조는 성환으로부터 내려와 나물에서 크게 일어났다. 사서기록과 금성문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환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금성문을 다시 보시죠. 15대 조상인 성환왕은 모모를 개창하여 태조 한왕은 천년의 모를 열고 태조 성환 눈치채셨나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신라 건국자는 박혁거세, 신라 김씨 시조는 김알지로 신라 건국자와 신라 김씨 시조가 다르지만 금성문에는 신라 건국자는 성환왕, 신라 김씨 시조도 성환왕으로 신라 건국자와 신라 김씨 시조가 똑같습니다. 이처럼 성환왕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사서기록에는 등장하지 않고 오직 문무왕릉비, 김인문 묘비, 흥덕왕릉비 등 비석 금성문에만 등장합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신라 태조가 등장하나 그가 성환왕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흥덕왕릉비에 태조 성환왕처럼 무슨 종, 무슨 조와 같은 것을 묘호라 하는데 묘호는 천자가 죽고 나서 제사를 지낼 때 올리는 이름이지만 외왕 내제를 내세운 신라, 고려, 조선에서는 묘호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 중 신라에서는 단 3명의 왕만 묘호를 사용했어요. 태종 무열왕, 열조 원성왕, 태조 성환왕입니다. 태종 무열왕의 묘호 태종은 당나라가 당태종의 묘호와 같다며 항의했으나 무열왕의 손자인 신문왕이 거절하자 결국 묘호 사용을 묵인합니다. 원성왕의 묘호 열조는 2015년 최치원이 쓴 숭복사 비문에서 밝혀졌으나 성환왕의 묘호 태조는 성환왕이 누구인지 확실치 않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쓰여진 비문에는 신라 경주김씨의 시조를 성환왕이라 했으나 고려시대 때 쓰여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신라 김씨의 시조를 김알지라며 신격화했죠. 그렇다면 같은 사람인데 잘못 기록해서 신라시대의 성환왕이 고려시대에는 김알지로 바뀐 걸까요? 아니면 원래 다른 사람인 걸까요? 그렇다면 문무왕릉비 등 금성문에서 말하는 태조 성환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또한 성환왕의 묘호가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처럼 태조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인들은 성완왕을 신라 건국자로 여겼지만 삼국사기 등 고려시대 역사서에서는 신라 건국자를 박씨 왕조인 박혁거세로 기록했죠. 흉노 김일제의 후손이 신라와 가해로 진출했다는 기록은 김씨 왕조의 정통성과 위대함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문구로 해석됩니다. 즉, 소금천씨와 김일제는 관념상의 상징적인 조상이라는 거죠. 반면 신라 김씨 왕조의 중시조인 성완왕은 소금천씨나 김일제와는 달리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김할지부터 13대 미추왕까지의 계보를 보겠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알지, 세한, 아도, 수류, 욱보, 구도, 미추라 했고, 삼국유사에서는 알지, 열한, 아도, 수류, 욱부, 구도, 미추라 했습니다. 두 사서의 계보가 거의 똑같죠? 물론 한자는 다릅니다. 성완왕이 김할지라는 김할지설은 65년 석탈해 때 하늘에서 계림수포로 내려온 신라 김씨의 시조자 전설상의 김할지를 실제의 성완왕으로 보는 설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기록을 다시 보겠습니다. 탈해 9년 65년 임금이 밤에 금성 서쪽 시림의 숲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날이 셀 무렵 호공을 보내 살펴보도록 하니 나뭇가지에 금빛이 나는 작은 괴짝이 걸려 있었고 흰 닭이 그 아래서 울고 있었다. 호공이 들어와 이를 아뢰자 임금은 사람을 보내 그 괴짝을 가져오게 했다. 열어보자 그 속에는 어린 사내아이가 들어있었는데 자태와 용모가 기이하고 뛰어났다. 왕이 기뻐하며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이 아이는 어찌 하늘이 나에게 좋은 후계를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고 거두어 길렀다. 장성하다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다. 이에 이름을 알지라고 하고 금기에서 나왔기에 성을 김씨라고 하였다. 시림의 이름을 계림이라고 바꾸었는데 이로 인해 계림이 국호가 되었다. 탈해왕 때의 영평 60년 호공이 월성 서쪽 마을 시림 속에서 매우 커다란 빛을 보았다. 자주색 구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뻗쳤는데 구름 속에는 황금 상자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그 빛은 바로 그 상자 속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흰 닭이 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호공이 이를 왕에게 아뢰자 왕이 그 숲으로 가서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상자 안에는 남자아이가 누워있다가 일어났다. 그 아이를 알지라고 이름 붙였다. 금상자에서 나왔으므로 김씨를 성으로 삼았다. 성완왕이 김할지라는 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글자 그대로 인정하는 설입니다. 그 근거로 두 사서 기록에 이름을 알지로 하고 성을 김으로 삼았다고 했죠. 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알지가 신라 김씨의 시조로 나오죠. 그러니까 두 사서의 기록상 김할지는 당연히 신라 김씨의 시조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설은 반박 가능합니다. 첫째, 삼국사기에 따르면 김할지는 65년생이니까 1세기 때 인물이죠. 7세기 인물인 문무왕의 15대조까지 거슬러 따져보죠. 1대를 25년으로 보면 15대 곱하기 25년 하면 약 375년이 나옵니다. 성완왕은 문무왕보다 약 400년 전에 태어난 3세기 때 인물이 되죠. 따라서 성완왕을 김할지라고 주장하기에는 연대가 너무 많이 차이 나기에 김할지는 성완왕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김일제의 7대손인 성완왕이 김할지라는 주장은 왜 김할지가 김일제의 7대손이 되는지 그 논거가 분명치 않아요. 그렇다면 문무왕릉 비문의 성완왕과 사서의 김할지 이 중 누구를 우선시해야 할까요? 당대 기록된 금성문과 후대 기록된 사서에 차이점이 있을 때에는 당대의 사료를 우선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성완왕은 실제로 김씨 왕조의 시조이지만 김할지는 신라시대부터 김씨 왕조에 전해지던 신화가 고려시대에 유행하면서 사서에 기록된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완왕은 세한 또는 열한이다. 김할지 아들설입니다. 즉 성완왕은 김할지의 아들인 김세한 또는 김열한이라는 설입니다. 그 근거로는 김할지는 신화적 인물이므로 실제로 존재한 인물인 세한이 곧 성완왕이라는 거죠. 참고로 성완과 세한, 열한은 같은 인물로 보입니다. 두 인물의 발음이 비슷해 성완을 세한이나
열한으로 기록했다고 보죠. 당시에 세는 세라 읽기도 하고 성이라 읽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문무왕릉비의 성환이 삼국사기의 세한으로 삼국유사의 열한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또 경주김씨 족보를 보면 성환왕은 나오지 않지만 문무왕의 15대조는 세한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과 같죠. 그렇다면 세한은 성환이 됩니다. 또 경주 김씨 집안으로 김할지의 후손이 금석하게 돼가 추사 김정희도 문무왕릉비의 성환왕은 신라 김씨 시조인 김할지라 주장했습니다. 김할지의 계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삼국사기에는 알지, 세한, 아도, 수륙, 욱보, 구도, 미추로 기록된 반면 삼국유사에는 알지, 열한, 아도, 수륙, 욱부, 구도, 미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한과 열한을 같다고 보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계보가 일치합니다. 둘 다 미추왕을 김할지의 7대손으로 기록했기 때문이죠. 삼국사기의 세한과 삼국유사의 열한은 모두 김할지의 아들이 됩니다. 즉 세한과 열한은 김할지의 아들입니다. 문무왕릉비에는 문무왕의 15대조 성환왕이라 했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세한 열한은 김할지의 아들이라 했으므로 결론적으로 문무왕의 15대조 성환왕은 세한 열한이고 세한 열한은 김할지의 아들이죠. 이것이 학계의 다수설입니다. 하지만 이 설도 반박 가능합니다. 계보상으로 보면 문무왕의 15대조는 김할지의 아들 세한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한에 대해서는 달랑 이름만 기록되었을 뿐 어떠한 신화도 설화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세한이 정말 김씨의 시조였다면 박혁거세나 석탈해나 수로왕처럼 마땅히 신화나 설화가 존재해야 했겠죠. 성환왕이 미추왕이라는 설입니다. 즉 김할지의 7대손이며 김씨로는 최초로 왕위에 오른 미추왕이 신라태조 성환왕이라는 설입니다. 그 근거는 문무왕릉 비문에 적힌 투후 제천지운 전치렵이 즉 투후의 후손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7대에 전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미추왕이 김할지의 7대손이라 기록되었습니다. 제13대 미추 니질금은 김할지의 7대손이다. 문무왕릉 비문의 내용과 사서 기록이 정확히 일치하죠. 또한 삼국사기에는 미추왕이 김씨 왕조의 시초라고 나옵니다. 나라 사람들이 미추를 왕으로 세웠다. 이것이 김씨가 나라를 갖게 된 시초이다. 삼국유사에도 미추가 왕위에 즉위하니 신라 김씨는 알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지금 왕의 능을 시조당이라 한다. 김씨로는 처음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후대 김씨왕들이 모두 미추를 시조로 삼았다. 삼국유사에서는 미추왕릉에 있는 사당을 시조당이라 부른 것은 김씨가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라 했으며 미추왕은 후대에 신격화되어 호국신으로 추앙되기도 했습니다. 후대 여러 왕들이 모두 미추를 시조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죠. 게다가 문무왕릉비에는 문무왕의 15대조 성환왕이라는 구절이 있죠. 문무왕 이전의 김씨왕들을 거꾸로 따져보면 무열왕, 진덕여왕, 선덕여왕, 진평왕, 진지왕, 진흥왕, 버풍왕, 지증왕, 소지왕, 자비왕, 눌지왕, 실성왕, 내물왕, 미추왕으로 모두 14명입니다. 즉 미추왕은 문무왕의 실제상으로 보면 15대조는 아니지만 왕위를 기준으로 본다면 문무왕 자신도 포함되므로 문무왕릉비에 기록된 문무왕의 15대조 성환왕은 미추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성환왕을 미추왕으로 추정하는 것이 역사 기록과도 일치한다고 보는 설입니다. 그런데 왜 미추왕을 성환왕으로 기록했을까요? 신라 초기에는 소지왕 때까지 왕후의 실제 이름, 본명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소지왕의 이름은 김소지죠. 지증왕 때부터 중국식 왕호제인 묘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시조로 모시는 조상의 이름을 미추라며 조상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예의가 아니라서 미추왕을 성환왕으로 추증한 건 아닐까요? 이외에도
성환왕이 가야 수로왕이라고 추정하는 설이 있습니다. 문무왕의 어머니 문명왕후는 금관가의 출신의 김혜기 임씨입니다. 즉 문무왕은 가야 수로왕의 외가 쪽 후손이죠. 문무왕은 왕위에 오른 원년인 661년 가야 왕들에 대한 제사를 계속하겠다는 조서를 내립니다. 가야국 시조왕의 구대손 구영왕의 딸 문명왕후가 곧 나를 낳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시조왕은 나에게 15대조 조상이다. 이처럼 문무왕은 수로왕을 자신의 15대 조상이라 했으며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 묘비명에도 신라 김씨 시조를 태조 한왕이라 기록했으므로 태조 한왕을 성환왕으로 추정하면 성환왕은 태조 한왕이 되고 태조 한왕은 가야 수로왕이라는 거죠. 즉 성환왕은 가야 수로왕이라는 겁니다. 성환왕이 흉노태자 김일제라는 설입니다. 신라 김씨는 흉노태자 투후 김일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이죠. 즉 김일제가 신라 김씨의 시조라는 거죠.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즉 신라인들이 흉노의 후손이라는 건데요. 신라인이 북방 유목민족인 흉노의 후손이라는 건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가장 논란이 많고 납득하기 어려운 설입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문무왕릉비에 새겨진 투후 제천지은 전치렵을 들 수 있으며 둘째,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에 새겨진 먼 조상의 이름은 일제이시니 흉노 조정에 몸담고 계시다가 서왕에 투항해서 한 무제 아래서 벼슬하였다. 한나라가 덕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난리가 나서 괴로움을 겪게 되자 곡식을 싸들고 나라를 떠나 난을 피해 멀리 피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집안은 요동에 숨어 살게 되었다. 셋째, 신라의 유적과 유물 양식이 흉노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유럽, 아시아, 한반도 지도를 보세요. 지도상 유라시아 대륙의 끝, 그것도 한반도 맨 밑에 신라와 북방 유목민족인 흉노의 영역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류가 전혀 없었을 것 같지만 신라는 흉노 등 북방 유목민족과 교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신라와 가야는 북방민족인 부여기의 백제나 고구려에 맞서기 위해 흉노의 유목문화를 적극 수용한 것이죠. 신라가 흉노족의 후손이라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돌무지 덧날 무덤이 4세기 말인 내물마리간 때 갑자기 등장해 6세기 초인 지증왕 때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과 그 부장품이 북방계통의 유물이라는 겁니다. 둘째, 고분양식과 부장품 외에도 신라라는 국호가 왕망의 신을 계승했다는 것, 마리간이라는 왕호의 근거가 북방 유목민족의 우두머리인 칸에서 나왔다는 것, 황금숭배와 금관 등 금세공품의 출토, 동복, 편두풍습, 순장, 언어적 유사성, 근친원, 일부 기록 등이 흉노 스키타이 등 북방 유목민족의 간습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나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신라의 흉노 후손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합니다. 첫째, 숭조 사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신라 김씨들이 자신들을 흉노적 투후 김일제 후손이라며 여러 비문에 소개한 것은 논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즉, 문무왕릉 비문에 나오는 투후의 후손이라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문무왕릉 비문은 박혁거세로부터 시작된 신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김할지, 성환왕, 김일제를 내세웠을까요? 신라뿐만 아니라 백제, 고구려, 가야 등 전근대 시대에는 자신들의 계보를 신성시하기 위해 고대의 전설적인 제왕이나 이웃나라의 왕 또는 유명한 위인들을 끌어다 자신들의 시조로 삼는 숭조 사업을 당연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 왕조나 가문에서 다른 나라나 다른 가문 사람을 끌어들여 자신의 가문, 집안을 높이려는 건 흔한 일이었죠. 일종의 족보 세탁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후삼국 시대의 왕건은 당나라 숙종의 후손, 견훤은 신라 진흥왕의 6대 후손, 궁에도 신라 진흥왕의 후손이자 신라 왕자였다고 자칭했습니다. 이처럼 삼국통일 이후 김씨들이 투후 김일제와 성환왕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미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중국에서도
흉노 김일제는 상당히 유명하고 이미지도 좋아서 중국인들도 자신의 조상이 흉노라고 자칭했다고 합니다. 신라 김씨도 중국을 따라 때마침 같은 김씨였던 투후 김일제나 성완왕의 숭조 사업을 벌였다는 것이죠. 즉 신라의 흉노 후손설은 문무왕이 모화사상에 젖어 7세기 후반에 형성된 신라 김씨의 관념적인 시조 의식에서 나온 것일 뿐 실제로 김일제가 신라 김씨의 시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사실이 아닌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문무왕 때 당나라와 7년 동안 나당 전쟁을 벌여 마침내 676년 삼국 통일을 완성했죠. 나당 전쟁에서 승리한 후 중국을 위협했던 흉노의 피가 신라인에게도 흐른다는 자신감을 문무왕릉 비문에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문무왕릉비에 김씨 조상과 관계없는 화관지우 등 중국의 인물을 여러 명 언급한 것은 신라 경주 김씨를 미화하거나 과시하기 위해 흉노와 연결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무척 안타깝습니다. 현재처럼 문무왕릉비의 가운데 부분이 없어져 버린 상태가 아니라 조금 더 온전하게 보존되어 전해졌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셋째, 고고학적 한계입니다. 흉노 김일제의 신라 시조설은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죠. 65년 김씨 시조 김할제 탄생과 4세기 초반 돌무지 덧널무덤의 등장이라는 300년 동안의 너무 긴 시간적 공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2000년 이후 돌무지 덧널무덤 바로 전 단계인 덧널무덤이 다수 발견되어 돌무지 덧널무덤과 부장품의 변화를 일정 부분 단계적으로 설명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돌무지 덧널무덤이나 금관, 기마인무령 토기 등이 유행한 것은 갑작스럽게 북방 기마민족이 도래해 한반도 남부를 차지하고 집권했다기보다는 단순히 북방 유목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여 김씨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고학적 유적이나 유물 위주로 역사적 사실을 해결하려다 보면 고구려 백제 가야도 북방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았으니 흉노 등 북방민족의 후손인 거냐, 이런 주장이 제기될 수 있어요. 경주에서도 서역의 유물이 여러 점 발굴되었는데 그럼 신라인들이 서역인의 후손이냐는 거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우리와 북방민족과의 단순한 교류일 뿐 신라 김씨 시조가 흉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신라 김씨 흉노설이 명백히 증명되려면 기원전 8세기경 스키타인의 무덤인 중앙아시아에서 유럽까지의 쿠룩환과 4세기경 신라의 돌무지 덧널무덤 간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신라인의 북방민족 계승의식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신라 금속문이 추가 발견되어 입증되어야 신라의 흉노 등 북방민족 계승설 논쟁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언제까지나 설에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상당한 추가 연구 성과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쪽이든 확정은 보류하고 서류의 연구 결과를 검증하는 학문적인 치열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환학이 선비적 모용시라는 모용시설이 있습니다. 역시 논란이 많은 설입니다. 신라 김씨를 북방 이민족인 선비적 모용시의 후예로 보는 설입니다. 선비적 모용시는 흉노의 후예입니다. 바로 북방 기마 민족설입니다. 이 설을 따를 경우 신라 김씨는 흉노의 후예가 되는 거죠. 선비적 모용시는 전현을 건국합니다. 4세기 초 전현의 모형왕이 고구려에 침입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전현의 침입입니다. 먼저 고구려를 유인하기 위해 북군 1만 5천이 고구려 북쪽으로 침입하죠. 그 다음 주력군인 남군 4만이 고구려 남쪽으로 침입해 고구려 고궁원왕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그러면 북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북로로 온 모용선비의 1만 5천의 군대는 고구려군에 모두 전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은 중국 사설을 인용한 것으로 1만 5천의 군대가
모두 전사했다는 표현은 한 사람도 본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원래 북군은 정예부대는 아니어서 상당한 병력을 잃었지만 패전의 책임을 지고 원래 북군은 정예부대는 아니어서 상당한 병력을 잃었지만 패전의 책임을 지고 극형에 처해지기 싫어서 고구려에 패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남하해 신라로 이동해서 당시의 신라 석시 왕조를 무너뜨리고 김씨 왕조 내무랑을 세웠다는 거죠.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후 신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이사금 시대의 조그만 지역 국가인 경주 중심의 사로국에서 마리깐 시대의 크고 강력한 영토 국가, 왕조 국가로 발전하죠. 6세기 초 지증왕은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로, 왕호를 마리깐에서 왕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모용시설은 4세기 내무랑 때 신라가 갑자기 발전한 이유를 북방 이민족의 유입에서 찾습니다. 실제로 4세기 후반 신라 내물 마리깐 때 국력이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삼국사기 기록이 있습니다. 내물 마리깐 26년 신라는 북중국의 전진의 사신을 파견했는데 전진 황제 부견이 묻습니다. 해동의 상황이 예전과 다르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냐? 신라 사신 위두가 대답합니다. 마치 중국의 시대 변혁, 명호 개혁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내물 마리깐 때 신라가 크게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답변입니다. 내물 마리깐 이후 석씨는 끝나고 김씨가 정권을 장악해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뜻이죠. 둘째, 삼국사기에는 버풍왕의 이름은 원종이다. 책부 원기에는 성은 모이고 이름은 진이라 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히 김씨여야 하는데 정사에서 모씨라 했으니 이상합니다. 중국 사서에도 버풍왕이 모씨이며 이름이 진 또는 태라 했습니다. 진과 태의 발음은 다르지만 글자 모양이 비슷해 헷갈린 것 같습니다. 또 당대의 비석인 울진봉평 신라비에도 버풍왕의 이름을 모즉지라 기록했죠. 버풍왕의 성씨라고 하는 삼국사의 기록의 모와 울진봉평 신라비의 모는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다는 점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내물마리간 이후 김씨들은 모용씨의 후예라는 설이죠. 그러나 여러 설 중 가장 흥미롭긴 하지만 이 설 역시 반박 가능합니다. 첫째, 삼국사기와 울진봉평 신라비의 문장에 의존해 신라 김씨 왕조가 선비적 모용씨의 후예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전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둘째, 고고학적 한계입니다. 모용시설도 흉노 김일제의 신라 시조설처럼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처럼 신라의 시조 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삼국사기에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집권했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조가 박석김씨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떠한 반란도 없었고 일부 왕들의 나이와 계보도 이상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모두 엉터리라며 불신하기도 했으나 현재에는 박석김 어느 한 가문의 단독 집권이 아니라 공동 집권했는데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이들 가문을 하나의 계보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연대와 가족관계, 업적 등이 뒤죽박죽 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이죠. 따라서 신라의 건국자를 박혁것의 한 사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초기 신라는 박석김, 세성씨의 연하정권이었는데 당시 세성씨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력하여 교대로 집권하면서 나라를 이끌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흉노태자 김일제의 후손이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성안왕이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충청남북도와 경상북도 일대에 본거지를 형성합니다. 이후 성안왕의 후손들이 백제의 공격을 받아 신라 경주까지 밀려 내려갔지만 곧바로 왕권을 장악하지는 못하고 박씨와 석씨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죠. 하지만 성안왕의 후손들은 점차 힘을 길러 최초의 김씨왕으로 미추왕을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신라 김씨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씨의 계보를 정리하던 중 성안왕이 등장한 건 아닐까요?
즉 김씨의 시조인 성환왕이 실제 왕은 아니었지만 후손들에 의해 왕으로 추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재되었던 흉노, 훈족, 그리고 신라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회부터는 개별 주제로 진행 예정입니다.